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하지만 인간의 문명을 통틀어 보면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기계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시점까지 왔죠. 왜냐하면 이제 기계가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기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일단 우선은 이 기계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이걸 알지 못하고서는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명을 봤을 때 그 문자의 발명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앞 세대가 남긴 지식의 거의 전부를 온전하게 그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가 있었죠. 남겨져 있는 가장 오래된 문자들을 보면은 수메르 문명이 남긴 쐐기 문자 같은 것들이 있고 한데요. 그 많은 분들의 상상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이 우리 위대한 왕의 업적이나 아니면 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회계 장부였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꿔주고 누가 얼마만큼의 물건을 사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숫자였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놀랍기도 한 사실인데, 즉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었던 문자들이 많은 경우 숫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실제로 그 인간의 문명을 통틀어서 아주 많은 복잡한 계산들을 사람들이 해야 했는데, 특히 천문학적인 그런 관측 문제들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하늘에서 움직이는 별들을 관측하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무슨 시간을 맞추거나 아니면 농경에 도움이 될 어떤 계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는 것 말고도 그 왕의 권위가 하늘의 움직임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태양이라면 언제 그 일식이나 월식이 올지를 알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더군다나 실용적으로는 그 태양과 별들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경도를 읽어내는 것은 대양항해 시대의 유럽에서도 되게 중요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려면 아주 복잡한 그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물론 단순한 곱셈은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손으로 할 수 있겠지만 10자리 수를 곱하거나 이런 거는 쉽게 하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더군다나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개의 숫자를 계산해야 한다면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실제로 많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함대가 자신의 경도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안개 속에서 암초에 걸린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로그표라는 겁니다. 이 로그표라는 걸 사용하면 아주 거대한 숫자들의 곱셈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표 자체가 복잡하죠. 여기 어딘가 틀린 게 있다면 누군가 이 표를 보고 문제를 풀다가 또 틀릴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그표를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국가적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예요. 바로 찰스 베비지의 아이디어죠. 인간이 하는 한은 언제든지 틀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복잡한 곱셈, 복잡한 덧셈을 인간이 하지 않고 사실 기계가 한다면 오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계산을 하는 기계죠. 바로 이 기계는 찰스 베비지의 차분기관이라는 건데요. 이건 지금 19세기 중반의 영국이에요. 아직 전자장비도 없고요.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이기 때문에 증기기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으로 작동되는 톱니바퀴를 돌려서 만들어지는 계산기죠. 이 계산기는 더하기를 해주는 건데 안타깝지만 이제 그림이잖아요. 설계 도면은 있었으나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 톱니바퀴들이 안정되게 작동되도록 구현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당시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찰스 베비지는 굉장히 유명해지고요. 영국 왕립학회 회원도 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루카스 강좌라는 영국의 가장 그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가 하는 강좌예요. 최초로 한 사람이 뉴턴이었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죠. 그 강좌를 맡기도 했어요. 어쨌든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였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기계는 아이디어로만 끝납니다. 그 도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기술로 만든 베비지의 차분 기관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기계인데요.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 이런 거죠. 이 기계는 고장이 잘 났다 그래요. 당시에도. 어찌됐든 이 장치는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요. 이 장치를 본 사람 가운데서 이분이 또 하나의 재밌는 또 문서를 남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이다 러블레이스예요. 원래 이름은 에이다 바이런이죠. 바이런은 영국의 위대한 시인입니다. 바이런의 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죠. 그래서 러블레이스 백작과 결혼을 해서 러블레이스 백작부인이 됩니다. 이 러블레이스 백작부인은 어려서부터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베비지의 저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차분 기관으로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데 저런 기계를 만들었다면 뭔가 또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서를 남기는데요. 이 문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덧셈 뺄셈만이 아니라 뭔가 또 복잡한 연산을, 복잡한 어떤 업무를 기계가 수행하는 그런 작업 지시서를 만든 거예요. 이 기계가 인간과 같이 작동할 수 있다면 이렇게 지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최초의 알고리즘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당시에 구현되지는 못했죠. 생각하는 기계로 가는 첫 번째 아마 발걸음을 바로 이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이 베비지와 러블레이스가 발을 내디딘 게 아닐까 오늘날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기계로 작동되는 어떤 계산기, 이것에 깔려있는 기본 아이디어는 바로 물리학에서 온 거죠. F는 MA에서 온 겁니다. 이게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은 그 최강 1교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식은 우주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을 기술하는 방정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거죠. 만약에 기계가 있어서 계단을 한 칸 올라갈 수 있다면 그 한 칸 올라가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면 100칸이든 뭐 1000칸이든 더 높은 계단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정확히 F는 MA에 들어있는 뜻이죠. 이 우주는 두 시간 간격 사이에 규칙을 주어서 그 규칙을 반복하는 형태로 작동되는 기계랑 되게 유사하다는 것이 F는 MA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물체의 위치가 주어져 있으면 그 위치와 힘에 대한 정보로부터 그 다음 순간의 위치가 정해지고 또 그 다음 순간이 정해지고 이렇게 철컥 움직이는 자동 작동 기계라는 것이 뉴턴이 이 우주를 보고 관찰해서 얻어낸 이 우주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이해 방식이죠. 원래 자동 작동으로 움직이는 그 기계란 것은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생물과 다른 점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뉴턴의 방정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달도 자동작동 기계고 지구도 자동작동 기계고요. 심지어 낙하하는 물체도 자동작동 기계죠. 그러니 인간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못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자동작동 기계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것이 F는 MA의 관점이죠. 오늘날 이 방식으로 모든 기계가 작동합니다. 자, 이제 생각하는 기계로 가기 위한 기본 아이디어는 나왔는데 더 중요한 단계의 혁명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사람의 이름은 샤페입니다. 클라우드 샤페. 오른쪽에 보시면 샤페가 만든 장치예요. 아, 이게 뭘까? 저 탑 위에 이렇게 나무로 된 이런 꺽쇠들이 보이시나요? 전신기라는 거예요. 전신기. 꺽쇠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지금 1, 2, 3, 4, 5, 6, 7 여러 가지 기호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여러 개의 이런 성들을 세워놓고 꺽쇠를 바꿔가면서 프랑스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자, 이 신호 체계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봉수대, 봉화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해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을 하면 평소에는 하나가 올라가던 봉화가 2개가 됩니다. 일본군이 공격을 하면 봉화가 3개가 되죠. 그러면 그걸 보고 서울까지 연결된 수많은 봉수대에서 연속적으로 불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그 정보가 서울까지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건데요. 이거는 단지 적이 상륙했는지 공격했는지밖에 알 수 없지만 이 샤페의 시스템은 꺽쇠를 만들어서 더 복잡한 정보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 아이디어는 봉수대랑 같은 거지만 더 복잡한 정보를 전달한 거죠. 물론 안개가 끼면 안 보여요.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자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1780년대부터 1800년대 초까지 쓰이는데 당시 이것의 중요성을 알던 사람들은 자본가들입니다. 주로 은행가들이나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남보다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걸 이용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고요. 정보의 독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금 현재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그 위대한 가문들입니다. 옛날에 이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이. 하지만 이 시스템은 금방 사라져요. 단 이 하나의 과학기술적 발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장치는 1820년대 웨스테드라는 교사가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하는 실험입니다. 전선을 놓고 이 전선에 전기를 흘려주면 이 전선 근처에 있는 나침판이 움직입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나침판이 움직이려면 그 주변에 자석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자석은 없지만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석이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이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는 앙페르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자, 복잡한 법칙을 제가 지금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걸 보자마자 이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겠나요? 이거 돈 되는 겁니다. 여기가 부산이라면 부산에다가 이 장치를 하나 만들고요. 전류를 끊었다 흘렸다 할 수 있어요. 전선을 길게 끌고 가서 서울까지 가져가요. 서울에 전선이 있고 거기 나침판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전류를 흘렸다 끊었다 할 때마다 서울의 나침판이 흔들리겠죠. 이 전류가 흘렀다 끊어졌다 하는 이 신호의 전달 속도는 즉 전류의 전달 속도죠. 전류를 통한 정보의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전선을 길게 연결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전류를 이렇게 깜빡 하는 신호를 서울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신기죠. 이걸로 돈 번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모스의 전신기입니다. 샤페의 시스템은 안개가 끼면 안 보이지만 이거는 안개와 상관없이 전선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유럽 전역이 이 전신기로 뒤덮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전기를 흘렸다 끊었다 하는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샤페와 같은 그런 복잡한 이런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신호를 전달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와 같이 모르스 부호를 쓰게 됩니다. 자, 모르스 부호는 그 전기 신호의 짧은 신호와 긴 신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점은 짧은 신호, 쯔 이런 거고요. 선은 긴 신호죠. 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S는 쯔 짧은 신호고요. O는 긴 신호죠. 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단순한 세 개로 되어 있는 점 세 개, 직선 세 개가 여러분이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나 위험해 이럴 때 가장 쉬운 신호를 보내야 할 테니까 요 쯔 이게 이제 SOS죠. SOS는 이 신호가 단순해서 쓴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시스템 같지만 전기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회로를
끊었다 열었다 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정보혁명으로 가는, 생각하는 기계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0과 1의 사용이죠. 모르스보어라면 이게 긴 신호일 수도 있고 짧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0을 제가 짧은 신호 쯔라 그럴게요. 점. 1은 긴 신호 쯔 이 두 개만 가지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은 0과 1로 숫자로 표현된다면 0과 1로 모든 정보를 다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찰스 베비지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많은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0과 1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이분의 이름은 조지 불이라는 사람인데요.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입니다. 0과 1로만 된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0과 1을 가지고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보여요. 여기서 못할 게 없다는 뜻은, 자, 여러분이 사실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그것들은 다 문장으로 쓸 수 있고 그 문장은 모르스보어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것들은 다 0과 1로 쓸 수 있습니다. 0과 1로 되어 있는 모든 질문과 답, 모든 수학적인 문제풀이, 0과 1로 되어 있는 모든 여러분이 정치적인 말과 대답, 법원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단순한 연산으로 다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의 수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이산수학이라 그래요. 컴퓨터학과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이산수학을 한 학기 배웁니다. 불이 만든 수학이죠. 자, 이제 이 불이 만든 이 0과 1에 대한 수학과 찰스 베비지의 아이디어, 계산해주는 기계, 이 두 개의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